11회차 공유해드린 무세금 올킬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피닉스 대 오클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웰링턴 피닉스는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은 유지했으나 공격에서 극심한 답답함을 노출하고 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득점원 부재가 겹치며 하위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리그 경기와는 결이 다르다. 뉴질랜드 자존심이 걸린 키위 더비라는 특수성은 선수들의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다. 홈에서 라이벌 오클랜드를 잡는다면 분위기 반전과 함께 순위 경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웰링턴은 홈팬들의 밀도 높은 응원을 바탕으로 수비 집중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인을 깊게 내린 뒤 공간을 내주지 않는 운영이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 중앙을 단단히 잠근 이후 빠른 전환으로 측면과 배후를 노리는 그림이 반복될 전망이다. 공격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실수를 기다리는 형태가 유력하다. 더비 특유의 거친 몸싸움과 높은 템포는 웰링턴에게 나쁘지 않다. 다만 마무리 과정에서의 정확도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결국 웰링턴의 성패는 수비 집중력을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오클랜드 FC는 창단 이후 빠르게 리그 상위권에 안착하며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스쿼드 구성과 전반적인 밸런스에서 확실한 강팀의 색깔이 묻어난다. 이번 원정은 단순한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경기다. 뉴질랜드 축구의 주도권을 증명해야 하는 상징적인 무대다. 사카이 히로키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안정감이 매우 뛰어나다. 공격 전개 시에도 풀백의 오버래핑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중원에서는 제이크 브리머가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템포를 장악한다.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운영이 가능하다. 웰링턴의 역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위치 선정도 돋보인다.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내려앉지 않는 자신감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클랜드의 패스 완성도는 더욱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결정력만 뒷받침된다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오클랜드 쪽으로 기울 것이다. 더비 경기답게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웰링턴은 수비에 무게를 두고 실수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오클랜드는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통제하려는 쪽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과 완성도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웰링턴의 저항은 만만치 않겠지만 공격의 한계는 분명하다. 결국 경기 흐름을 쥐는 쪽은 오클랜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시드니 대 브리즈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드니 FC는 홈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팀이다. 우프크 탈레이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이 매우 공격적이다.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진영에 가둬두는 능력이 뛰어나다. 조를 올리는 팀 공격의 핵심으로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이 매우 날카롭다. 이선 자원들의 침투 타이밍이 좋아 다채로운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풀백들의 오버래핑 빈도도 높아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다. 전반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홈팬들의 응원이 선수들의 공격 성향을 더욱 자극한다. 다만 높은 라인으로 인해 뒷공간 노출은 항상 존재한다.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질 경우 실점 리스크가 생긴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공격으로 약점을 상쇄하는 팀이다.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브리즈번 로어는 시즌 내내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노리는 실리 축구가 기본 기조다. 제이 오셰이는 팀의 심장이자 유일한 경기 조율자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의 킥은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중앙에서 볼 점유율을 오래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강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깊게 내리는 선택을 자주 한다. 수비 블록이 잘 형성될 경우 의외의 저항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빌드업이 쉽게 끊긴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유지가 큰 과제다.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잦다. 공격 숫자가 적어 역습 효율이 떨어질 때가 많다. 이번 경기에서도 버티기 위주의 운영이 예상된다. 전력, 스쿼드 깊이, 홈 이점을 모두 고려하면 시드니가 우세하다. 브리즈번은 제이 오셰이의 세트피스가 최대 변수다. 시드니의 높은 라인은 브리즈번 역습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브리즈번이 90분 내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긴 어렵다. 경기 흐름은 시드니의 일방적인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결정력에서 앞선 시드니가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다. 세 번째 경기 BNK 썸 대 삼성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BNK 썸은 시즌 내내 기복 있는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연승을 통해 팀 전체의 자신감이 회복된 모습이다. 김소니아는 공수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자원이다. 박혜진의 수비와 경기 조율 능력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다. 이소희의 외곽 지원은 공격 전개의 중요한 축이다. 안혜진은 속공 상황에서 팀 템포를 끌어올린다. 베스트5의 완성도는 리그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확연히 달라진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더 단단해진다. 접전 상황에서의 경험치는 확실한 강점이다. 홈코트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 삼성생명은 시즌 내내 꾸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해란이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강유림의 공격 가담은 팀 득점에 큰 도움이 된다. 배혜윤은 골 밑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발휘한다. 하지만 경기마다 집중력 편차가 크다. 수비 로테이션에서 허점이 자주 드러난다. 원정 경기에서는 흐름이 쉽게 끊기는 모습이다. 경기 후반 실책이 잦은 점은 불안 요소다. 벤치 자원의 활용도가 일정하지 않다. 강팀을 상대로는 압박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접전 상황에서 결정력이 아쉽다. 원정에서는 특히 체력 부담이 드러난다. 두 팀 모두 시즌 성적은 비슷하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감은 다르다. BNK 썸은 베스트 5의 위압감이 확실하다. 삼성생명은 순간적인 폭발력은 있으나 유지력이 부족하다. 홈과 원정의 차이도 무시하기 어렵다. 경기는 접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지막 집중력은 홈팀이 앞선다. 네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시즌 내내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단비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공수 전반에서 김단비 의존도가 매우 높다. 다른 자원들의 득점 기여도가 낮다. 이명건의 부상 이탈은 치명적이다.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흘러간다. 홈 경기에서도 기복이 잦다. 수비 집중력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눈에 띈다. 접전에서 선택지가 제한된다. 김단비가 막히면 답답해진다. 팀 전체의 자신감이 흔들린 상태다. KB스타즈는 박지수 복귀 이후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골 밑에서의 존재감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강희슬의 외곽 지원은 공격 밸런스를 완성한다. 허예은의 경기 조율도 안정적이다. 이채은과 나윤정의 활동량도 돋보인다. 공수 밸런스가 매우 탄탄하다. 원정에서도 경기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수비 로테이션 완성도가 높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 후반 집중력이 뛰어나다. 접전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상위권 팀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하다. 우리은행은 김단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 KB스타즈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했다.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도 차이가 난다. 원정이지만 KB스타즈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큰 이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우리카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들어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 비에나의 공격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임성진은 수비와 공격 연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경복의 경험은 큰 경기에서 빛난다. 서브와 블로킹에서 안정감을 되찾았다. 연승 기간 동안 팀 호흡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홈 경기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높다.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이 강점이다. 범실 관리도 이전보다 안정됐다. 경기 운영이 차분해졌다. 접전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다. 분위기를 탄 상태다. 우리카드는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가 좋다. 알리와 아라우조의 공격 조합이 위력적이다. 김지한은 팀의 중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다만 경기마다 기복이 존재한다. 수비 조직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원정 경기에서는 범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세트 후반 집중력이 관건이다.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압박을 받는다. 블로킹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 리시브 안정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 연승 부담도 변수다. 경기 흐름이 끊기면 회복이 늦다. 두 팀 모두 상승 흐름에 있다. 다만 전력의 무게감은 KB손해보험이 앞선다. 홈 경기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우리카드는 흐름 싸움에서 버텨야 한다. 경기는 접전이 예상된다. 마지막 한 끝은 홈팀 쪽이다. 여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IBK기업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리그 상위권다운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 중이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꾸준하다. 양효진은 여전히 팀의 정신적 지주다. 김다인의 세트 운영은 리그 최정상급이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부상 공백에도 대체 자원이 풍부하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높다. 연승으로 팀 분위기가 좋다. 블로킹과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진다. 큰 흔들림 없는 운영이 장점이다. 우승 경쟁에 걸맞은 모습이다. 기업은행은 시즌 기대치에 비해 아쉬운 흐름이다. 빅토리아의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국내 선수 자원도 이름값은 충분하다. 하지만 부상 악재가 겹쳤다. 수비 핵심의 이탈이 뼈아프다. 경기마다 조직력이 들쑥날쑥하다. 원정 경기에서는 흐름을 잃는 경우가 많다. 수비 안정감이 떨어진다.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이 문제다. 강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편이다. 연결 플레이에서 실수가 나온다. 팀 분위기도 다소 가라앉아 있다. 전력과 흐름 모두 현대건설이 앞선다. 기업은행은 변수는 있지만 안정감이 부족하다. 홈과 원정의 차이도 분명하다.
현대건설은 공백을 메울 자원이 많다. 경기 주도권은 홈팀이 쥘 가능성이 높다.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